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방송이 연말을 맞아 올해 각 지역의 이슈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남원으로 가볼 텐데요. 남원시가 400억 원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촉발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최경식 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민서명부 11,000여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도 무산됐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가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백억 원대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는 민간업체 측이 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9월 적자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민간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 측은 남원시를 상대로 400억 원대 자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된 408억 원 가운데 거의 전액을 남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원시는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의 책임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20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20억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 판단에서 남원 테마파크가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남원시 재정 피해가 우려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 시장과 현 시장 간의 책임 공방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경식 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 11,000여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심사 결과 이 가운데 4,100여 부가 무효 명부로 드러나 후속 절차에 필요한 법적 요건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효 처리된 서명부 대부분이 글씨체가 동일하거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핵심은 서명인의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진행됐던 남원시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승진하면서 부적절 인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시는 논란이 제기되자 뒤늦게 해당 직원의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정기 인사에서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A씨는 승진과 동시에 본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이를 두고 공무원 노조 남원시 지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를 승진시킨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직사회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직위해제나 징계가 아니라 바로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징계 대상이거든요. 그런 분이 승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에 던진 충격이 너무 크죠.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9월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 3곳이 제2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야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광주와 전남, 전북, 경북, 경남을 포함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충북 충주에 이어 연간 5,000명 수용이 가능한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추진 중인 경찰청, 전국 47곳 신청지자체 중 1차 심사 결과 후보지 3곳을 선정한 가운데 최종 후보지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는 영호남 상생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원 지역 대표 특산품인 추어탕이 보양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어탕은 올해 들어 온라인과 홈쇼핑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수출 주문도 늘어나면서 매출이 지난해에 2배 가까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얼음쿨러가 풍부하기 때문에 시래기가 많으면서도 이제 단백질이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추세가 온라인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하고 수출 쪽으로 많이 이제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꾸리 생산 기술을 지원해온 남원시는 올해 초 바이오플락으로 불리는 새로운 양식 기술 관련 특허 3건을 등록했습니다. 질병 발생률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 기간도 2배 이상 단축하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어서 고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창군은 올해 조성된 꽃정원과 원전과 같은 대외적 환경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전북방송이 선정한 올해 고창 5대 이슈를 이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창군이 올해 초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어느새 마무리 단계인 꽃정원입니다. 노동저수지 둑길 아래 위치해 조성 전부터 정원 조성에 적절하지 않는 부지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여름 정원 곳곳에 물이 빠지지 않는 배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는 60억 원가량. 그러나 많은 꽃을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철 한두 달만 개장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정원이 정원답지 않다는 겁니다. 경과 개선 사업을 통해서 잘 해놨다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부 입술려 갔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꽃 개화 시기를 예정하지 못하고는 앞으로 축제나 이 꽃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위험이 있을 거예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2024년 내내 추진했는데요. 고창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내놓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어려운 용어 투성이고 주민보호대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센 주민 반발에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 1, 2호기는 설계 수명이 끝난 뒤에도 10년 더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가동을 할 때 냉각수로 이 바닷물이 뜨거워져요. 우리 어민들이 정말 도산하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원전이 수명 연장을 하면서까지 앞으로 10년, 20년, 40년을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창김은 전통 방식인 지주식으로 만들고 서해안권 최초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아 유명한데요. 하지만 올해 9월 어민들의 김 양식 면허는 만료됐고 신규 면허도 발급받지 못해 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한빛 원전 온배수 배출로 인해 한수원이 김 어가에 보상하고 양식 면허를 올해까지만 쓰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서 투자한 수억 원의 김 홍보 비용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한수원과 김 양식 면허에 대해 논의했지만 면허 발급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면허는 만료됐고 고창군은 정치권과 협력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 큰 수입원을 잃은 어민들은 앞으로 생계에 대해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어가가 43어가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1년 소득을 하는 게 한 최고 한 4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 모든 소득이 없어진 거예요. 바다에만 생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 겨울에 김을 못 하면 소득도 없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전과 같은 에너지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남에 있는 신장성과 전북 신정읍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 건설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고창 주민들은 방장산에 이미 200개가 넘는 송전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고창군은 생물권 보전 지역인데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누가 고창에 오겠냐는 겁니다. 한전은 송전선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창 신림면 일대에 송전탑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송전선로가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것이 하나 가장 큰 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우리 고창을 통과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입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고창군은 올해 초 월곡 근린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한다며 잣나무 70여 그루를 벌목했는데요. 당시 잣나무를 베는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잣나무가 송진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잘라야 한다는 의견과 30년이 넘은 잣나무의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벌목 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들여 고친 공원은 올가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심은 나무 수십 그루가 잇따라 말라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10억짜리. 그리고 이러고서 그 10억짜리냐고 차라리 안 할 때는 더 되겠다. 나무도 다 죽어버렸다. 사람들이 50억에 가버려야 돼. 그 죽고 또 10억도 많고 또 죽도 많고 그러고. 일련의 과정을 두고 자연 친화하는 동떨어진 공원 조성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임실군의 맞춤형 복지 사업이 장관 표창 2관왕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실군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맞춤형 급여 안내 분야에 기여한 공로까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임실군은 국민의 11%인 1,700여 가구를 기초수급자로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가구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 상품권 3천여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1,000여 명에게 김제사랑 상품권을 3만 원씩 지급해 침체에 빠진 지역 상권을 도울 계획인데요.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노동조합에서 지역 상품권 구매에 앞장서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